오징어 게임 시즌 1의 마지막은 이 잔혹한 생존 게임의 프론트맨이 인호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고 끝을 맺었습니다. 인호의 정체가 드러난 후 남은 건 그가 왜 이런 잔혹한 게임을 설계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의 답은 뜻밖의 장소, 바로 인호의 고시원 책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호의 책상에 놓인 여러 단서들을 통해 오징어 게임을 관통하고 있는 세계관과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즌 1 2편에 나왔던 고시원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잠깐 동안 책상 위를 비춥니다. 여기엔 단순한 소품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의미심장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크라깡의 세미나 11권, 반고, 클로드 모네, 피카소, 청색시대와 장미시대 등이 꽂혀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인간의 소외, 절망, 그리고 부조리한 현실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왼쪽의 책들은 철학서적, 오른쪽의 책들은 미술서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즉, 이 책들은 오징어 게임의 철학적, 시각적 기반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 르네 마그리트와 자크라깡의 욕망 이론은 책상 위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놓여 있습니다. 역시 미술서적과 철학서적인데요. 이 두 권은 책상 위의 모든 책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먼저 르네 마그리트의 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리트는 1898년 벨기에 출신으로 초현실주의에 속하는 화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초현실주의 화가로는 꿈을 활용해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했던 살바도르 달리가 있죠. 그런데 마그리트는 달리와 같이 꿈속의 환상적 이미지를 그리기보다는 서로 어울릴 법하지 않은 대상을 한 공간에 나란히 배치하는 방법으로 낯설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창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표지의 그림인 빛의 제국은 마그리트의 이런 방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낮과 밤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를 그린 작품인데요. 그림의 아랫부분은 어둠이 내려앉은 조용한 주택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리엔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고 창문 사이로는 은은한 조명빛이 새어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림의 윗부분은 파란 하늘과 몽글몽글한 하얀 구름이 가득한 환한 낮의 풍경인데요. 이처럼 마그리트는 모순되고 대립되는 요소를 결합해 신비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빛의 제국은 책상 옆에도 또 책상 앞에도 붙여져 있는데요. 황동혁 감독은 이 작품이 프론트맨 인호의 심리 상태를 상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게임 참가자에서 관리자가 된 인호의 모순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호가 공정하다고 믿는 게임과 실제로는 잔혹한 폭력이 난무하는 게임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게임의 비극적 사건이 펼쳐지는 공간을 동화적이고 파스텔 톤으로 디자인한 미장센 역시 마그리트 작품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아름다운 공간과 잔인한 게임을 병치해 현대사회의 모순을 시각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안정되고 공정해 보이지만 그 아래 잔혹한 경쟁과 불평등이 숨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의 운동장은 어린 시절의 즐거운 놀이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참가자들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모습은 초현실주의적인 심리적 충격을 자아내죠. 다음은 자크라깡의 욕망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 책은 라깡 사상의 핵심인 욕망 이론의 대표적인 글들을 싣고 있는데요. 라깡은 인간의 욕망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내가 아닌 타인이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이론은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의 행동과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상금을 욕망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시작은 사회가 주입한 성공과 부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락강에 따르면 욕망은 타인의 욕망을 통해 강화됩니다.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은 타인을 의식하며 경쟁하고 갈등을 빚죠. 프론트맨 이노는 락강의 욕망 이론을 구현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게임이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자본가들의 욕망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즉, 이노의 욕망은 자본계급의 욕망, 바꿔 말하면 락강이 주장한 타인의 욕망에 갇힌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그리트와 락강의 작품은 이 부조리한 현실과 욕망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노가 참가자에서 프론트맨이 되어간 구체적인 과정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로운 내용이 더 나온다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정이었습니다. 안녕!